자, 2026년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게 이 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술이 실험실의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바로 그 거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변화가 얼마나 클지 바로 이 숫자 80%가 보여줍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무려 80%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될 거란 예측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2023년에는 이 수치가 5%도 채 안 됐거든요. 아니, 불과 3년 만에 5%에서 80%로 뛴다? 이건 뭐 엄청난 도약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죠.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AI는 더 이상 한번 해볼까 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모든 것의 기본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 골드러시입니다. 맞아요. 그 옛날 서부개척 시대의 골드러시처럼 엄청난 기회가 쏟아지는 동시에 또 그만큼의 위험도 함께 꿈틀대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숫자들을 보면 이 골드러시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2026년 전 세계 AI 시장 규모 무려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매년 40% 이상씩 끈다는 건데 이게 바로 현대판 골드러시를 이끄는 진짜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하드웨어 성장률도 15.1%로 낮진 않지만 소프트웨어는 2배가 넘는 32%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돈이 거대한 투자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골드러시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AI가 생산성을 14%나 올려줄 거야 하는 장밋빛 약속이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선 AI 프로젝트 10개 중 3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실패할걸 하는 냉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실패하는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데 있었어요. 뭐 뛰어난 인재가 부족하다거나 데이터 품질이 엉망이라거나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규칙, 즉 거버넌스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기본적인 비즈니스 문제들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시장, 즉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기술의 핵심,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AI 혁명의 무게중심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AI 연산이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바로 그 기기, 디바이스 안에서 직접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속도는 빨라지고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개인정보는 더 안전해지겠죠. 전기도 덜 쓰고요. 이런 온디바이스 AI 트렌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AI PC입니다. 2026년이 되면요, 새로 팔리는 PC 2대 중 1대 이상, 정확히는 55%가 바로 이 AI PC가 될 거라고 해요. AI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책상 위로, 우리 손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의 온디바이스 AI를 넘어서 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로는 상상도 못할 계산을 해내는 양자 컴퓨팅, 또 인간의 뇌 구조를 본떠 만든 뉴로모픽 컴퓨팅 같은 것들이요.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우리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만들고 불치병의 신약을 개발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산업과 우리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훨씬 더 정교하게 신종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될 거고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미 F의 멀베리 프로젝트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내 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조언을 해주는 개인 건강 코치가 생기는 거죠. 제조업은요, 변화가 훨씬 더 극적일 겁니다. 공장에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돌아다니게 될 거고요. 또 예지보전이라고 해서 AI가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이 연간 최대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걱정이 하나 있죠. 그래서 내 일자리는 괜찮은 건가?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마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질문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일자리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재분배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회계사라는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하는 수많은 일 중에서 예를 들어 영수증을 정리하고 입력하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은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역할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기관리 전문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심리치료사, 혹은 수술실에서 미세한 손기술로 생명을 다루는 외과의사.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을 돕는 아주 강력한 조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휩쓸려 갈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2026년은 AI 규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유럽연합의 AI법이나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같은 굵직한 법들이 바로 이때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이제 AI가 와, 이런 것도 되네 하고 놀라기만 하는 혁신의 단계를 지나서 이걸 어떻게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즉 거버넌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이 새로운 법들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험 기반 규제인데요. 쉽게 말해 위험한 AI일수록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이나 재판에 쓰이는 AI처럼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딥페이크 같은 기술에는 이게 AI로 만든 거라고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여러분을 위한 플레이북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의 리더라면 지금 당장 데이터 관리 체계부터 세워야 하고요. 인사, HR 담당자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라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겠죠. 이게 바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핵심 전력입니다. 2026년 AI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의 문제죠. 더 이상 AI를 쓸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응하는 사람이 될까요? 혹은 뒤처지고 말까요?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